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초에 이슈가 되었던 방사광 가속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방사광 가속기라는 게 뭐냐 하면 나노세계의 움직임을 보다 선명히 관찰하기 위한 초정밀 거대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양은 도넛 모형으로 그 안에서 전자를 빛의 속도를 가속시켜 밝은 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방사광은 원하는 파장의 빛을 만드는 빛 생산 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밝기가 태양의 100억 배에 달하고요. 타미플루나 비아그라를 개발할 때에도 방사광 가속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사광 가속기가 의학의 기초 과학 연구는 물론이고요. 금속이나 반도체의 내부 구조와 성분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서 향후 첨단 국가 발전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연구의 핵심 장비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 분야를 보시면 농수산물의 품질 개발,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오 헬스 연구, 연료 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AI, 첨단 신소재, 디스플레이 등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접어들어서 정부가 이 장비의 연구 개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직접 나서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에서 5번째이고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이 3번째로 포항에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충북 청주시가 1조 원 규모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늦어도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1조 원 투자로 생산 효과가 6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2조 원을 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13만 명을 넘어서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원시스가 있는데요. 다원시스는 옛날 포항에 가속기에 적용되는 200메가와트 모듈레이터 시스템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방사광 가속기 관련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무 상황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19년 4.7%에서요 2020년 1분기에 7.97%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도 있고 재무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수급 상황도 나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5월 초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더 이상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늦어도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재료는 있지만 지금 현재 2020년에서 향후 2년 후의 일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의 재료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60일짜리는 받아야 할 자리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이 제약 바이오하고 방산주, 그 다음에 기타 기술주들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재료의 가치가 좀 희석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다원시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60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되 조정 중에 만들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츠로시 있는데요.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재무 상황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가 있는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방사광 가속기 관련해서 중앙 통제 시스템하고요 제어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향후 3년이나 5년 내에 이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이 되면 의료나 산업용 소형 가속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5월 초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후로 고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먼 재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의 개념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gem도 보시면
DR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고 해서 5월 초에 방사능 가속기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동 종목도 마찬가지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DR젠도 재료는 있으니까 재무와 수급 상황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매출액은 2018년, 19년,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보시면 2018년에 8.45%, 2019년에 9.55%,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에 13.31%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무 상황도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도 DR젠이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 상황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개인의 수급은 빠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인들의 수급은 부진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DR젠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황도 괜찮고 수급 상황도 괜찮고 만약에 방사능 가속기 관련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융통성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이 DR젠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를 그어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추세대를 한번 그어 보면은요, 이 추세대의 상승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당장 변동성도 크지 않아 보이니까 초급자분들도 대응하시기에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이 추세대 이 상단을 돌파하면 새로운 가격을 써내려 갈 수도 있으니까 돌파하기 전까지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추세대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다가 돌파를 하면 그때 추격 매수로 대응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정바이오도 있는데요. 사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 5월 초에는 방사능 가속기 관련해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후보지가 충북으로 결정이 돼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사능 가속기 관련주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원시스, 비추로시스, 모비스, DR젠, 우정바이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보여드린 이 종목들이 방사능 가속기 관련주로 묶이기는 했지만 사실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직은 그 미비한 매출 구성 가지고 기업의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은 안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국채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테마주로 움직인 듯 한데요. 이 방사능 가속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원시스, 그 다음에 DR젠, 그 다음에 모비스 순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퓨처캠, 메카로, EM코리아, 스맥 등등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영상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